보는 버튼이 생겼어요. 달라진 게 없는데 애플의 AI.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시간 새벽 3시 56분. 저는 몇 시간 전에 일어나서 야채곱창을 시켜 먹으면서 애플 이벤트를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피곤한데 앱쟁이들이 매년 9월만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애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인데 방금 따끈따끈하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아이폰 16, 애플워치 10, 새로운 에어팟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낀 건 아이폰 16이 그렇게까지 달라진 게 있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6도 늘 그렇듯이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베이직 모델인 아이폰 16이랑 16 플러스, 그리고 프로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는데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컬러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컬러는 프로 라인업보다 베이직 라인업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이폰은 프로랑 프로 맥스를 더 많이 사니까 베이직 라인업은 차별화를 컬러로 두는 건가 싶긴 한데 아이폰 16이랑 16 플러스는 울트라 마린, 틸, 핑크, 화이트, 블랙 이렇게 5가지 컬러로 출시되는데 뭔가 아무래도 전 항상 화이트, 블랙 이런 컬러만 썼어서 그런지 틸, 핑크 이런 컬러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또 합리화를 하자면 아이폰은 항상 이렇게 케이스에 끼고 다녀서 저도 순간 내 아이폰이 무슨 색이지? 케이스를 끼는 이상 아이폰의 컬러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전 늘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적으로는 사실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아이폰 15대랑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발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A18 칩셋이 탑재가 돼서 머신러닝이 2배 빨라지고 CPU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이폰 15보다 30%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아이폰이 더 대단해졌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사실 새로운 아이폰은 매년 발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기술력에 되게 무뎌진 건지 그냥 칩셋이 A18이 나왔네? 당연히 전작 대비 몇 프로 빨라졌다네? 이 정도여서 새로운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미친 듯이 빨라졌다거나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잘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이 됐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6월에 있던 WWDC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공개가 되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실생활에 쓰일 것이냐, 아이폰에 어디까지 탑재가 될 것이냐,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다. 이런 왈가왈부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 나온 iOS 18을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정말 가장 빨리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물론 아직 퍼블릭 베타가 아니라 개발자 베타라서 소프트웨어가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애플의 AI라고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맛은 봤거든요. 찍먹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건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일단 영어를 기본으로 하고 발표를 보니까 내년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까지 다 지원해준다는데 한글을 지원해준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어요.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면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한글 패치를 하는 게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모든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영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이 아이폰 설정을 영어로 바꾸고 iOS 18을 써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AI가 들어갔구나 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글쓰기 도구라고 해서 팀장님이 갑자기 이만한 논문을 보고 요약해와 라고 했을 때 그냥 챗 GPT가 해주듯이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몇 줄로 요약해주고 이거를 좀 더 정교한 말투로 바꿔줘, 전문적인 말투로 바꿔줘, 아니면 친구한테 보낼 거니까 친숙한 말투로 바꿔줘, 이렇게 어투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직장인분들에게는 메일이 막 이만큼 쌓였는데 이 중에 뭐부터 읽어야 되지? 아니면 이 메일들을 좀 한두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줄 수 없나? 할 때도 이 애플의 글쓰기 도구 라이팅 툴이라는 게 자동으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해해서 짧게 요약도 해주고 다시 길게도 해주고 어투도 바꿔주고 맞춤법 체크는 물론이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아직 한글 패치가 안 됐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영어로 된 문장을 요약하고 편집할 일이 없어서 CNN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모티콘도 기존에 애플이 제공하는 이모티콘 말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이모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야채곱창을 먹고 얼굴이 팅팅 부은 단발머리 여자 소녀, 아직까지 나 소녀라고 해도 되겠지? 를 그려줘 라고 하면 얼굴이 부은 여자아이 얼굴이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준다던가. 그리고 사진 앱, iOS 18로 업데이트 하시면 가장 크게 체감하실 게 이 사진 앱일 것 같긴 한데 사진 앱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특정 앨범을 내가 고정해서 난 항상 가족들이랑 찍은 가족 앨범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 하면 그걸 고정할 수도 있고, 사람들별로 뭐 시간대별로 다양한 추억을 앨범화해서 카테고리화 할 수도 있고, 사진을 찾는 것도 더 빨라졌는데요. 아, 내가 내 친구 철수랑 마라샹궈 먹은 그 사진이 어딨더라? 내가 내 친구 민지랑 미국에 놀러 갔을 때 그 사진이 어딨더라 하면 막 지금까지는 이렇게 찾았어야 됐잖아요. 이제 그냥 사진첩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마라샹궈를 먹고 있는 나와 내 친구의 모습 이렇게 하면 이 애플의 AI가 자동으로 내 모든 사진을 학습해서 아, 혹시 이 사진 찾으시나요?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알림도 카톡 오고 인스타그램 오고 슬랙 오고 메신저 오고 뭐 이만큼 알림이 왔을 때 이 중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봐야 될 게 어떤 건지 짧고 굵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나한테 온 메일이나 문자를 요약해주는 것도 당연히 하고,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 하면 또 시리가 핵심인데, 시리를 꼭 이렇게 음성으로 시리아라고 부르지 않아도 꾹 눌러서 타이핑해서 오늘 날씨 어때? 라던가 아이폰에서 에어드랍 어떻게 꺼?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 친구가 야, 너 이번에 아이유 신곡 들어봤어? 라고 한다면 그냥 시리한테 바로 아이유 신곡 들려줘 라고 하면 노래를 재생해준대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한글 패치가 안 됐으니까 이 기능은 국내 가수들은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4가지 라인업 모두 가장 강조한 게 아무래도 카메라인데요. 일단 아이폰이 우측 하단에 처음 보는 버튼이 생겼어요. 새로 생긴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버튼이래요. 사람들은 캡처 버튼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아이폰 우측에 여기 전원 버튼이 물리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전원 버튼처럼 생긴 물리 버튼이 여기 하단에 똑같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이 물리 버튼 아래에는 정전식으로 내 터치를 인식하는 센서가 있어서 아이폰을 정말 내 전문 DSLR처럼 카메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버튼인데, 얘를 꾹 누르거나 스와이프해서 카메라를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둘 다 지원이 되고요. 지금은 아이폰에서 카메라 촬영하려면 카메라 켰을 때 항상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을 누른다거나 좌측에 음량 조절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다시 엄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새로 생기는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꾹 길게 누르면 비디오 촬영도 되고요. 그리고 압력을 인식해서 살짝 눌렀을 때랑 좀 더 세게 눌렀을 때 이 압력 차이를 또 인식해요. 그래서 살짝 눌러서 손가락을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카메라 줌 비율 있죠. 1배속인지 2배속인지 10배속인지 그 줌 비율을 바꿀 수도 있고, 한 번 더 꾹 눌러서 세부적인 옵션, 예를 들면 피사체와의 거리, 밝기, 카메라의 심도 이런 것들 있죠. 인물 사진 모드에서 주로 설정하는 그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어서, 이건 아무래도 아이폰을 이렇게 세로보다는 이렇게 가로로 촬영할 때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스와이프해서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줌 비율을 바꾼다든지 가로로 촬영할 때 더 유용할 기능일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근데 사실 카메라를 막 전문적으로 찍고 막 영상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처럼 그냥 인스타에 올리는 쫌쫌짜리 셀카 몇 장 찍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 바뀐 게 아닐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기능은 아이폰 16, 16 플러스, 16 프로, 16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라인업 모두 다 탑재가 되고, 그럼 이 프로랑 프로 맥스는 뭐가 좋냐? 일단 프로랑 프로 맥스는 컬러부터 달라요. 블랙, 화이트, 내추럴, 데저트라는 컬러가 있는데, 이 데저트라는 컬러가 사실 출시 전부터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무슨 포장지 박스 컬러 아니냐, 뭐 똥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딱 공개가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예쁜데? 라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다 나 같은 앱등이라 그런가? 그리고 아이폰이 더 커졌어요. 아이폰 프로는 6.3인치, 아이폰 프로 맥스는 6.9인치가 됐는데요. 역대 가장 큰 아이폰이 됐습니다. 제가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용하는 이유도 전 손발이 진짜 커서 휴대폰은 뭐 조금 무겁더라도 무조건 큰 걸 선호해서 늘 프로 맥스 시리즈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역대 아이폰 중 가장 큰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가장 큰 아이폰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아이폰 자체가 물리적으로 커졌다는 게 아니라 화면의 베젤을 줄여서 이 디스플레이 크기를 넓혔다는 거라서, 아이폰이 더 커졌어? 그럼 나중에는 뭐 이만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랑 프로 맥스는 카메라가 조금 더 달라요. 확실히 이번 아이폰 신제품 공개 때는 애플이 아이폰을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카메라라고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16 프로랑 프로 맥스 때는 유일하게 놀랐던 게 4K 120프레임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4K 슬로우 모션도 되고, 물론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긴 하겠지만, 애플이 이제 4K 120프레임도 돼요, 4K 슬로우 모션도 돼요 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거 보여주는데, 이게 진짜 빗방울 떨어지는 거나 되게 엄청 선명한 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근데 나 같은 쫌쫌따리 일반인 직장인이 4K 120프레임 슬로모션을 쓸 일이 있나? 전 사실 4K 60프레임으로 충분하거든요. 딱 브이로그 찍고 유튜브 찍고 영상 찍고 하기.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을 매년 리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장 성능이 좋다는 아이폰 15 시리즈를 쓰고 있어서 당연히 15랑 16이 그렇게까지 막 혁신적이고 접히고 이렇다 할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매년 있는 칩셋이 개선되고 카메라가 더 좋아지고 좀 더 빨라지고, 그래서 아이폰 15 시리즈를 쓰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매년 아이폰 신제품을 이렇게 리뷰하는 저한테는 사실 아이폰 16이 외형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뭐 그렇게 막 새롭진 않았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한 13, 14 이전의 모델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넘어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서 겸침까지 이쪽에 인상이었습니다. 안녕.